일에 대한 목적으로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저 운명적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가 이거 외에는 뭐, 제한테는 아무런 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은 그 중간에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이 힘든 과정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예술학교를 한번 설립해 봤었어요. 아주 뻔때 좋게 제가 4년 동안 망했습니다. 그걸 망하고 나서는 이게 진짜 운명이구나 제가 느끼고 이제 제가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하려는 생각을 아예 이제 접은 상태입니다. 그게 요번 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 운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음악을 42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저한테는 이 음악만 하는 것이 제 운명이다 할 뿐더러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제가 온 지 15년인데 15년 동안에 숱한 화제를 일으키는 오케스트라가 우리 오케스트라거든요. 근데 아마 그 중에서도 새로운 어떤 음악적인 행위를 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과 즐거움을 주라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창단 3일 전이 바로 올림픽 개막이다 보니까 관객이 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밤에는 문화 행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우리 무명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 다 온 거예요. 표를 사서. 물론 매진이고. 그래서 저는 창단 연주 때부터 정말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조선일보 월간 조선에서도 사람들 아닌가 저를 싣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찬반 양론이 참 많았죠. 그러는 과정에서 박인수 씨가 저희 무대에 서고 그다음에 또 이동원 씨하고 노래 만들면서 박인수 씨 잘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저도 경연대 잘리고 하여튼 근데 잘린 결과가 지금은 제가 한국의 음악을 제가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이 된 셈이죠. 이제 아시지만은 열린 음악회 같은 게 바로 저걸 그대로 카피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제가 놓자마자 처음부터 제가 마이크 잡고 멘트한 지휘자인데 제가 대화하는 지휘자 지금은 금난세고 정명훈이고 다 저처럼 마이크 잡고 이제 멘트하죠. 하다못해 정명훈 씨도 이제 자기 애들 데리고 재즈 콘서트를 할 정도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는. 그게 이제 소위 그 클래식 음악을 제가 융화시키고 물타기에 성공시킨 그런 소위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퓨전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일을 제가 많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새롭게 한 것들이 최초로 한국에서 국악과 양악의 만남을 제가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고요. 물론 한국에서 가수와 성악가를 최초로 제가 세운 지휘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락과 오케스트라의 만남도 제가 최초로 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악적인 장르를 제가 실험적인 무대를 제가 최초로 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제가 그 당시 박인수 그 당시 최고 가수 김종찬이를 제가 예술인당 세워놓고 사랑의 저만치 가네를 부르게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 가요를 부르게 된 그 하나의 동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우는 거를 서른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쉬웠듯이 사실은 그 뒤에 보면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운 거 보고 나서 그거 못 쉬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행위를 지금 다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제가 처음 시도했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용기라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어떤 충만함이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용기라가 특별히, 남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용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자신감이 있으면 용기는 저절로 오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진실성, 이것만 있으면 그 용기가 없을 수가 없죠. 제가 그 당시 처음에 유학할 때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를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버클리하고 거리가 무려 걸어서 한 5분 거리예요. 그런 지책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제가 버클리에 놀러 갔다가 매일 음악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극장에서. 그 음악회 때 가봤는데 아주 경이로운 일이 있어요. 재즈 페스티벌 이 그룹으로 재즈 음악회를 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거기 매료돼 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에 저는 버클리 들어간 겁니다. 주저없이. 그게 제가 한국인 버클리 1호였습니다. 그 당시면 한국인 버클리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학교냐 다들 뭐, UC 버클리냐 다 이래야 알았어요. 거기서 제가 졸업을 하고 다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음악만 하기에는 제 스스로도 좀 미국에 간 목적에 좀 반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템플로 가서 이제 다시 또 클래식 작곡가 지휘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박사회까지는 제가 계속 클래식 작곡 지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더에서는 제가 재즈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또 클래식을 해놓으니까 양쪽 음을 제가 다 뭐 공부를 한 셈이죠. 그냥 가만 하나 두고 그냥 무작정 온 겁니다, 한국에. 그래가지고 정말 강사 자료도 하나 없이 와서 바로 오니까 서울예전에 실용음악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덕행 학장을 찾아갔어요. 아, 내가 이런 공부한 사람이다. 나를 좀 써라. 그래서 시간을 중간에 좀 이렇게 제가 좀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록윤 씨, 정성저 씨, 이렇게 처음 만들 때 제가 참여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1년 활동하다가 경원대학 교수로 제가 들어갔죠. 근데 경원대 그 당시 설립자 김동석 총장이 제 적극적인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매료가 되어서 저를 뽑았어요. 근데 그분 6개월 만에 돌아가 버렸어요. 교통사고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의 부인이 하게 되니까 이제 또 우리 음악하는 동료들이 저를 이제 저 사람 우리가 참 창피하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3년 나왔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오히려 그 바람에 제 오케스트라를 상당히 많이 키우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귀한 박사였어요. 네 번째 제가 미국 음악 박사 학위로서는 제가 네 번째 했으니까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안 돼요. 한국의 그 척박한 인맥이 워낙 철통하다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막연하게 한국에 팝스 오케스트라가 없으니까 이걸 해보자. 제가 양쪽 장르를 다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스턴 팝스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금방 카피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우연히 매일 이렇게 압구정동 술집에 제가 다니면서 그 당시 처음으로 한국의 음악가들이 대학을 놓은 사람들이 소위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이 라이브 음악을 하는 게 우리나라 그때 한참 유행을 하더라고요,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왜 제가 한국대에서 대학 다닐 때 딴따라의 그런 레벨이 아니고, 음악가가 될 수 있는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음악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신기했단 말이에요. 처음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왜 이렇게 있느냐. 정상적인 음악을 해라. 제가 막 이렇게 독려를 했죠. 그러니까 막 벌떡같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제 신분을 보고는 이제 믿음이 가니까 막 모여들더라고요. 어떤 장르든지 파워 게임입니다. 그것이 선구자적인 역할일 때는 2단으로 찍혔지만 그 사람이 파워가 커지고 체가 확장되면은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15년 전에는 제가 그러한 거부 반응을 그 사람들이 줬지만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아무도 저하고 지금 연주하는 성악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조수미에서부터 무명에 이르기까지. 그럼 옛날 같으시면 조수미 같은 사람 저하고 연주를 하려고 그러질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제가 선구자적인 일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보수라는 이름 하에 거부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세상의 흐름으로 가니까 아무도 거부 못하고 하나의 이것이 예술적인 장르 내지는 예술적인 행위로 자기 스스로도 타이든 자이든 인정하지 않는 그게 뭐냐? 파워 게임이 이미 제가 확산시켜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열린 음악에 하면 얼굴 안 내비치면 성악가도 안 유명해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비쳐야 성악가 캐런티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이 결국 제가 느끼는 제 행위에 대한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에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죠. 초창기 다니는 데는 그 당시 우리나라 오케스트라가 별로 민간 오케스트라 없을 때니까요. 별로 없을 때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자체에
하고 싶은 단원들이니까 그때는 월급도 안 줘도 잘 나왔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뭐 직업적이죠. 정말 뭐 돈 몇 푼을 옮기는 단원도 물론 있고 또 뭐 자기가 월급 인상에 누락돼도 이제는 옮기기도 하고 승진해서 누락돼도 옮기기도 하고 이제는 완전 직업 오케스트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심지어 이제는 뭐 퇴직금도 안 주면은 이제 뭐 데모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직업화돼 있고 지금 저희 오케스트라는 이제는 뭐 아직 박봉이지만은 직업 오케스트라로서의 면모는 뭐 100% 갖춰져 있고요. 저희들이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퇴직금까지 다 돼 있고 그동안 소급해서 퇴직금 다 지금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외국 단원이 한 20여 명. 외국 단원 전체 우리 70명 단원 중에서 외국 단원들이 한 20여 명 지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외국인 단원을 영입한 오케스트라예요. 또 제가 9년 전부터 외국인을 제가 영입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술학교를 다른 사람의 그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버클리식으로 제가 교육을 하려고 다 도입을 해봤어요. 선생이 첫째 따라주질 않아요. 학생이 따라주질 않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어 교육을 시키는 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무조건 들어오면 영어만 답하고 영어만 강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트라이메스터 1년에 3학기제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것도 선생님들 데모해서 안 되는 거예요. 2학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놀지 않느냐.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또 포기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4년 만에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제가 사상이 좋고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만들어내도 그래서 저는 교육에는 제가 자질이 없구나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돼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역시 저는 교육자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술가지 교육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좀 자기가 잘한다 하면은 이미 음악 귀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음악의 귀족 실력자가 참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데는 못 가겠다는 기족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는 걸로 소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물론 우리가 애들 가르치는 걸 우리가 비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음악가가 애들을 가르친다는 건 이미 그는 음악가로서는 끝난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양성한다는 것은 내가 은퇴했다는 의지인데 미국에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르치질 않습니다. 애들을. 왜?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활동하는 시간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이 선진국에는 이미 가르친다면 자기는 음악적으로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면서 가르치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그는 음악가로서 활동도 못 해보고 은퇴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음악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계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늘 많이 이야기하죠. 음악을 하려고 한 사람이냐, 돈을 벌려고 한 사람이냐. 왜 돈을 벌려고 이런 척박한 음악을 하느냐. 돈을 벌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많다. 남담 시장에서 양말을 팔아도 이보다는 수입이 낮고 말이야. 어디 가서 뭘 하는데 이거 이상 못 벌 직업이 있겠느냐. 너희들 참 바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항변합니다. 왜 이 짓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냐. 나는. 이거는 돈 버는 짓이 아니다. 물론 이걸 하면서 분분하는 건 아니다. 왜? 이걸 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거는 놓은다 이 말이죠.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나이들이 만족하고 거기에 더 심취해서 더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면은 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명성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풍족하게 먹게 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 같은 사상이 있는 음악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저는 지금도 물론 저는 그 결과적으로 저는 운명이라고 제가 느낍니다. 운명적으로 저는 정말 굶어보지도 안 해봤고, 안 입어보지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음악가가 외국에는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열정이 있는 음악가가 참 드물어요. 참 제가 연주를 많이 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2,000회 가까운 연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정말 강원도 저 북단에서 제주도 남단까지 제가 안 가본 곳이 정말 거의 없고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이것이 다 차고 나면은 물이 또 어딘가 또 새어날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이 지구상을 제 죽을 때까지 덮을 거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연주를 하는 그런 지휘자로 아마 남을게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제가 이제 15년 했지만은 앞으로 뭐 제가 늘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88에 은퇴한다. 그리고 내가 98에 죽을 것이다. 10년 동안 내가 죽을 준비를 하고 죽겠다. 단 연주는 내가 88까지 하겠다. 제가 88년에 만들었거든요. 제가 88 되면 제가 간두겠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지휘자로서는. 그러면 제가 무려 50년 이상을 지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15년 동안 한 1500개, 1600개 지휘를 했으니까 50년 하면은 이 세계 지구상을 제가 다 돌아다니는 지휘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저는 무대에서 아마 죽게 되면은 제일 내가 행복할 것 같다.